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코스피 역시 1%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본다면 이럴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매매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가 참 마련인데요.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가장 완벽한 매매,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매매를 배워보고 있는 퍼펙트 스윙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호규쌤과 함께하는 마지막 퍼펙트 스윙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퍼펙트 스윙 과목 시간입니다. 수업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금요일이고요.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가장 완벽한 매매를 배워보는 퍼펙트 스윙 과목 시간인데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호규쌤 나오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네. 마지막 수업이니까 네네. 아쉬워요. 네, 너무 그쵸? 저도 시원섭섭한다는 네.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돌이켜본다면은 제가 한 2달 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본다면은 했어요. 네. 7월 달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11월이니까 맞아요. 한 5개월 정도 진짜 이런 TV 방송에서 5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살아남는 것도 가능한 건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굉장히 저도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런 단기 매매라든 그리고 스윙 이런 매매들을 혹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모두 이렇게 다 받아들였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제가 욕심을 덜 부려가지고 네. 단기 매매 얘기했던 거하고 그리고 요 앞전에 얘기해드렸었던 수익 매매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만 잘 들으시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단기 매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익 매매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섭렵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릴 테니까 오늘 저랑 함께 1시간 불타는 금요일 함께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호그쌤과 저희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만큼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 압축을 해서 오늘 50분 수업에 모두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호그쌤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수업만 집중을 잘 하시면 단기적인 매매, 수익 매매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또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수업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퍼펙트 스윙 과목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호규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매매와 수익 매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쌤,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네.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보면은 요즘 일단은 제가 시작하고 싶은 게 네. 일단 요즘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쵸? 네, 대형주가 굉장히 잘 움직임도 네.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사놓고
코스피, 그러니까 대형 종목군들이 너무 잘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종목 들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요즘 좀 약간 네. 불안함이 느껴지는 게 아, 그래요? 솔직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우리만 이상하게 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폭풍전야 같은 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나마 여기 계신 시청자 학생분들도 네. 혹시나마 이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아무래도 잠시 잊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그냥 끌고 하고 가야 있습니다.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부터 나와요. 시장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피가 2340선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좀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간다, 하시면서 이제. 이제 네. 간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단기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요즘에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쏠리죠. 수급들이 네.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외국인 수급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상황별로 맞춰 가시면서 데이 트레이닝 하실 때는 데이 트레이닝 좀 하시고, 그리고 지수가 좀 올라갈 때는 종목군들,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가지고 있다가 좀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종목을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맞아요. 우려되는 목소리를 한번 내고 차트 흐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거를 좀 강조하려고 했냐면, 예전에 우리 우연 학생한테도 네. 제가 혹시 9월 말 기억이 나요? 9월 9월 말? 말. 9월 말의 네. 차트를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코스피 차트인가요? 코스피의 네. 일봉상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을 때, 이때가 9월 30일이 아. 금요일이었어요. 네. 저희가 만나서 이제 방송을 했었을 네. 때거든요. 아, 그래서 9월 그때 30일 날 참,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기억이 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우연 학생. 전에 좀 시장이 많이 빠졌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이날 포기하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랬냐면 9월 30일 기점으로서 네. 우리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고 이때부터 45일 뒤인 11월 15일까지는 지수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9월 30일 기점으로서 어떻게 됐냐면, 진짜 지수가 9월 30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30일이 바로 언제였냐면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요 날이고, 제가 9월 30일 기점으로서 네. 10월 달부터는 지수가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맞아요. 점차적으로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9월 네. 30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에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9월 30일 날에 대한 상황을 아마 잊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단기 매매해야 되고 데이트링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던 상황이었었고, 이 이후로부터 10월 달부터는 지수가 엄청 그래도 급하게 올라가니까. 강하게 좀 네.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보신다면은 여기 보시면 8월 16일이라는 기점이 있거든요. 네네. 8월 16일 보이시죠? 제가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8월 16일 기점으로서 지수가 계속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9월 30일까지 내려왔습니다. 8월 16일이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마무리되는 날. 마무리되는 날이고, 그 이후로부터 지수가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발표가 마감되는 날이 바로 11월 15일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마 11월 15일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네. 종목을 지금 사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지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11월 15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잘 들어오다가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 매도 시기가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견고하게 주식시장이 잘 버틸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 11월 네. 15일 기점으로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오늘 강조해드릴 이 데이 트레이닝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다시 오늘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를 좀 잘 들으시고, 그리고
11월 15일 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 매매를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네. 천천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해야 네. 하는 완벽하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방금 나왔어요. 네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11월 15일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저희가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을 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죠? 오늘 완벽하게 단기 매매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8월 달서부터 9월 달 굉장히 네. 힘든 시장을 아, 같이 함께 했거든요. 맞아요. 우연 학생하고 거의- 굉장히 함께 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수가 빠질 때 어떤 테마를 봐야 봐야 되고 된다. 그리고 네.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시장 한번 볼까요? 오늘 지수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네. 오늘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지수 하루의 흐름을 하루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1분봉으로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신다면은 제가 더 러프하게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잘리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신다면은 일단은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게 네. 앞쪽에서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쵸? 미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미국장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던 이런 네.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요 두 번째로서는 강력하게 올랐었던 상황이 그렇네요.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밀리는 걸 보고 와, 이거 지수 빠진다 오늘은. 오늘 또 어. 금요일 또 많이 빠지겠다.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와 오늘도 안 좋겠다.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제가 빠질 때에 대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종목군들을 좀 알려드렸거든요. 혹시 맞아요. 우연 학생 기억나는 어. 종목군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있는 게 네네. 항상 금리 인상 관련주, 네네. 뭐 리드코프, 네네. 그리고 SJ 신용평가 정보 이런 종목들,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 저희가 항상 호규 쌤이 단계적으로 매매하는 걸 저희가 배울 때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을 때는 이런 금리 인상 관련주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저희가 기억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아우,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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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얘기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늘 처음 보시는 학생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제가 우연 학생에게 제가 네. 폐배터리 종목군들이라든 로봇 종목군들이라든 이런 종목 테마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쵸. 지수의 하락세가 좀 나온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이런 금리 인상 관련 관련주. 종목군들이라든 그리고 에너지? 뭐 천연가스, 천연가스. 그렇죠? 예, 네. 이런 종목군들 테마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가 초반에 빠졌거든요. 그쵸? 그러면 과연 금리 인상 관련 종목군들이 반응을 했을지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렇죠. 초반에 빠졌으니까 대표적인 종목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은행이라는 네.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시장이 초반에는 그래도 빠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좀 빠졌었던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제주은행도 바로 올라가진 않았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보신다면은 일단은 요게 이제 스타트하는 1분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스타트했었던 상황이고 한번 흐름이 내려왔었다가 점차적으로서 좋아지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점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 지수가 계속 내려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네. 이 종목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 오늘 데이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던 거는 데이 트레이닝을 할 때 그냥 사가지고 그냥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드렸고 절대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를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해드렸으니까 공식이었어요. 네, 공식이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마 저점을 좀 들어올리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마 대응을 하셨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캔들이 나왔거든요. 네. 급등해주고 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위에
8,020원짜리를 혹시 돌파할 때 매수를 좀 될 수 있게 미리 어느 정도 주문을 걸어 놓는 거 네.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만약에 8,020원짜리에 쭉 보시다가 이탈되면은 매수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때, 이렇게 급등할 때, 이런 이렇게 급등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는 다 뭐 어렴풋이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하실 수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급등을 눌려주고 재돌파하는 자리를 보고 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우려되는 게 사놓고 언제 팔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익절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본다면 익절이라는 것 자체는 2, 3% 올라갈 때 그냥 절반이라든 아니면은 나머지 있는 물량들을 파시면 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은 이 종목이 잘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면은 대응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매수가 됐으면은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언제 손절을 해야 될지, 나는 언제 손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꼭 차트에 표기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우연 학생 혹시 네. 제주은행을 봤을 때 네. 언제 매도를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언제? 저희가 언제 손절을 해야 항상 될까? 매수는 급등 후 눌리고 재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라고 매수 타이밍을 배웠고, 네네. 매도할 때는 전에 저점에 이제 매도 라인 선을 걸어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 되게 잘하고 당연하죠. 계시네요. 저도 네. 굉장히 되게 뿌듯한 면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앞에 있었던 저점 보고 그냥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앞에 있었던 저점 봤는데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그러니까요. 타이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단 앞에 있었던 저점을 보시고 이게 만약에 1% 내지 2%에 대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있었던 저점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갖고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일단은 여기, 그러니까 네. 앞쪽에 있었던 이런 저점 자리를 보게 된다면은 이게 한 1% 내외일 걸로 보고 그쵸.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황으로서 약간 타이트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 다음 저점까지도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이거는 되겠다. 본인의 선택인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근데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밑에 있었던 저점을 보시고 꼭 손절가를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매수가 됐고 확인을 하시면 매수가 됐고 손절가도 그어놨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꼭 손절가가 오면 터치되면은 꼭 파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면 익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익절. 네, 과연 익절을 이 종목을 했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보게 된다면 좀 눌려주는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겠고, 오, 눌리네요. 그리고 네. 눌려주고 다시 이 종목군들은 오. 어느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 타점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제주은행 가지고 네. 적절하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모습들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빠질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지수가 빠질 때 제주은행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제. 한번 네. 볼까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 손절가가 왔는지 궁금한데요. 장 막판에 네. 장 막판에는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지수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해드렸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간다. 그리고 지수가 좀 내려간다에 대한 상황을 보시고 충분히 금리 인상 같은 종목군들은 지수가 좀 내려갈 때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앞전에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을 때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이라든 폐배터리 같은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여기 잘 시청해주신 분들 오늘 잘 오셨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금리 인상 관련 종목군들을 좀 정리를 좀 해갖고 왔거든요. 오. 네, 그래서 네. 여기 앞에 차트를 금리 인상 이렇게 위에 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주은행이라든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리드코프, SCI 평가정보, 고려 신용정보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혹시나마 지수가 좀 내려간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꼭 지수가 내려갈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꼭 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랬냐면, 자, 원래는 이 앞전에 지수가 빠지면 SCI 평가정보라는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맞아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네. 보고 있어요. 여러 번 저희 수업에서도 들었고요. 네. 일봉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SCI 평가 정보가 요 근래 굉장히 시세가 좀 좋았었던 그쵸?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제주은행이 올라가는 걸 보고 SCI 평가 정보를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게 된다면 네. 과연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어요, 이 종목은. 힘이 종목은요? 약했습니다. 아. 자, 왜 그러냐면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예전에 대장이었다고 지금이 대장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했다고 지금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SCI 평가 정보 같은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군들, 다른 종목군들이 네. 뭐 제주은행이라든 푸른저축은행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대장이었다고 무턱대고 그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저처럼 정리를 해놔야지. 네. 아, 오늘 제주은행이 1등 대장이다. 그리고 2등이 푸른저축은행이었다. 아니면 뭐 리드코프였다.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대장 종목군들을 꼭 선별을 하시고, 그리고 이동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시청하시는 학생분들. 여기 학생분들도 네. 모두 다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꼭 지수가 빠질 때 네. 대장주를 선별을 하셔가지고 꼭 단기 매매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먼저 호규쌤께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습니다. 단기 매매의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매매는 호규쌤이 저희가 항상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시장이 좋을 때 아니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가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태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호규쌤께 항상 배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할 때는 저희가 이제 차트가 급등을 하고 눌리고 재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단기 매매 때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이 저희가 총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단기 매매 타점 잡는 법 많은 분들이 이제 공식을 다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같은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일단은 뭐 종목군들이 정리가 잘 돼 있다면은 네. 어떤 종목이 지금 1등이고 어떤 종목이 뭐 2등이고 이거 판별은 잘 하실 수 그 있을 거라고 정도까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학생분들 다 되실 네. 거예요. 근데 네. 아무래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손절하고 이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시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참 막판에 혹시 다스코라는 종목을 보신 분들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다스코라는 종목이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게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쵸? 두 번째는 네옴시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응을 하면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스코가 장 막판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시청자 학생분들이 네. 헷갈려 하겠죠. 야, 이게 뭐야? 네옴시티야?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재건이야. 우크라이나의 재건이야. 이게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그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정리했던 걸 보고 지금 어느 쪽으로 흐름이 돈의 쏠림 현상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뭐 네옴시티라든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 요걸 보시고 수급 쏠림 현상을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네, 매도를 해야 그게 되는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다스코라는 종목이 흐름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다스코가 들어왔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쫙 한번 네. 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스코가 눈에 보였지만 대장은 데모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장 막판에는 이 데모의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데모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하면서 여기 네.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돈 들어온 거 딱 보이시죠? 거래량이라, 자, 왜 네. 그러냐면 이렇게 딱
떠 있는 것도 보이시고 이게 네. 1분봉 차트고 이게 시간대가 네. 3시입니다. 아, 거의 장 거의 장 후반대에 이렇게 들어왔네요. 후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 일단은 한번 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데모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이런 데모라는 종목이 일단은 한번 수급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여기 네. 계신 시청자 학생분들도 잡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규쌤 저희가 네네. 배웠던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호규쌤께 항상 급등 후 눌려있고 재돌파할 때 접근을 해라라고 여러 그쵸. 차례 배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접근할 곳이 전혀 없는 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앞쪽에 네. 이거 눌림을 보고 뭐 여기에 접근하겠어라고 생각은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아.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단 급등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3분 정도는 아마 쳐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보자라고 생각하는 지켜보자.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지금 15시 4분입니다. 네. 4분까지는 아마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뒤에 흐름 네, 궁금한데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있죠. 급등하네요. 네, 근데 이게 눌려주고 있는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12,000원부터는 눌려줬으니까 재돌파가 하게 된다면은 혹시 재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나올 수 있다라고 있다. 생각하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12,000원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보시고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한 금액을 네. 어느 정도 걸어 놓으시면 되시는데 호규쌤처럼 딱 이게 선을 긋고 네, 선을 저희가, 긋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좀 거기에다가 잘할 수 이제 있고. 어느 정도 물량을 걸어 놓는 거죠. 네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혹시 이런 자리에서 일부 물량이 체결될 수 있는 확률도 네. 있는 거고, 근데 살짝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물량이 다 걸려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앞쪽에 본다면은 아.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정도 되면은 일단은 체결이 됐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고, 네. 과연 이 상황에서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손절은 저희가 항상 배웠던 거 네. 전에 저점에 저희가 손절을 항상 해야 된다고 네, 이 앞에 있었던 그렇죠. 매수 포인트가 됐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전저점이 바로 여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1,600원, 650원 이런 자리를 생각하시고 여기에 닿으면은 꼭 손절을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기쌤 이 정도 네. 손절 라인 잡는 거는 또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요? 타이트하게 괜찮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보신다면은 저는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네. 장이 막판으로 흘러가잖아요. 아. 막판으로 흘러갔을 때는 네. 시장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빨리 치고 올라가야 네. 되고 근데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급락할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들 3시 이후에 매매하는 거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진행하시는 게 이땐 훨씬 더 조금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예.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네, 굉장한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네.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게 된다면은 12,000원에 일단은 매수를 했다고 하게 네. 된다면은 바로 어, 올려주면서 그렇네요. 캔들이 매수를 하고 나서 뭐 한 3, 4분 만에 네. 바로 수익이 좀 많이 12,700원까지 났어요.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이겠지만 캔들로 보면은 그냥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네. 5%는 수익이 그냥 맞아요. 나왔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네. 생각했었던 단기 매매에 대한 매도 포인트는 2에서 3% 정도로 잡으시면서 네. 아마 막판 흐름을 좀 보셨다고 하게 된다면 이 데모라는 종목을 가지고도 단기 포인트로서 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분들이요? 무서워서 네. 못하겠어요. 단기 매매를 저 이거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급등하는데 무서워서 네. 못하겠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한 주 내지 두 주로서 네. 먼저 연습만. 연습이 필요하다. 네. 예, 그러니까 돈이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있다고 그 많은 돈을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주, 두 주로 꼭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손에 좀 있고 내가 손절을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을 하시고요. 네. 예, 너무 이걸 가지고 불나방처럼 네. 막 달겨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일단은 꼭 손절가를 정하시고 그리고 좀 매매해가지고 네.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많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호규쌤과 함께하는 퍼펙트 스윙 마지막 수업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전에는 저희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수업이 벌써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항상 호규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모자란데 오늘도 마지막 수업이니까요. 호규쌤 무료 족집게 과외가 준비돼 있습니다. 특히 11월 동안 진행되는 과외인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교육이 되고 무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주식 무료 과외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그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료 족집게 과외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전수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완벽한 퍼펙트한 매매를 위해서 호그쌤만의 히든 기법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장중에 라이브 히든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호그쌤 무료 족집게 과외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까요?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에 교육하는 기간이 11월 한 달 동안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무료 족집게 과외가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기한은 오늘 저희 수업이 종료되는 9시 50분까지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이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되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면 호그쌤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되고 있는 클래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호규쌤과 함께하고 있는 무료 족집게 과외 11월 한 달 동안 클래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호규쌤께 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료 족집게 과외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유, 네. 저도 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지난주 월요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네. 깊이 있게 다뤄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웠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뭐 단기 매매라든 그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수익 매매라든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여러분들께 이런 1시간 안에 모든 걸 알려드리기가 사실상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오후 1시 30분 활용을 해가지고 이때가 시장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시장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보면서 여기에 대한 부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항대 찾는 거 많이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익 매매를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 찾는 방법이라든 그리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툴도 있는 거고 약간 변형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을 제가 상황별로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기 매매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단기 포인트 잡으실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고요. 테마가 형성돼 있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이 테마도 어느 정도 누가 대장이고 누가 2등으로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많이 느끼시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리면서 단기 포인트라든 그리고 스윙 좀 가지고 있으면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이런 매매에 대한 포인트도 잘 잡아드릴 테니까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랑 소통하시면서 함께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주식 실력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호규쌤과 함께하는 퍼펙트 스윙 과목 시간은 마지막이지만 11월 한 달 동안 호규쌤이 무료 족집게 과외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매매, 수익 매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료 족집게 과외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클래스가 진행되는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비밀번호 7777번 누르면 호규쌤과 누구든지 무료로 족집게 과외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업 계속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단기
단기적인 매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고 후반부에는 저희가 스윙 매매에 대해서 네네. 또 완벽하게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잡아주신다고 하는데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앞쪽에서 얘기해드렸던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 뭐 지수가 좀 내려올 때 아무래도 수급적인 현황이 약간 불안정할 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오늘 지금같이 얘기해드리는 이 수익 매매에 대한 상황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도 잘 들어오고 기관들의 수급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이런 확률에 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수익 매매의 포인트를 좀 잡으신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의 또한 매매에 대한 무기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익 매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혹시 네. 우리 우연 학생에게 알려드렸었던 네. 이런 수익 매매에 대한 혹시 기법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살짝 기억이 나고 네. 혹시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아, 첫 번째. 첫 번째. 이거 복습이 안 된 네. 상황이네. 첫 번째. 첫 번째. 네. 혹시 저점을 낮춰야 되나요? 높여야 되나요? 높여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점을 높인다라고 포커스를 맞춰야지 추세가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점을 낮춘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1번은 저점을 높이는 높인다. 거. 높이는 거 보시면 네.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네. 기억나세요? 안 나죠? 복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쌤. 번째는 네. 단기 저항대 찾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단기 저항대를 찾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게 된다면 혹시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게 네. 비슷한 시기 때 좀 달리는 자리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말로는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막상 또 보면은. 차트를 보면 어려울 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릴 수 있는 네. 이런 저항대 찾는 거는 윗꼬리가 계속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지, 혹시 3번에서 4번 정도를 맞고 떨어지는지를 네.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는 네. 일봉상 61선이라든 120선 이런 저항대가 있는 이런 저항 라인에서 이평선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좀 있는지, 이런 자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61선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120선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지 요거를 보시면 네.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저항대 네. 찾는 거의 팁은 이런 3만 원, 뭐 아. 12,000원, 네. 이런 10,000원 아니면 아. 9,000원 이런 우리가 심리적으로 팔아야 될 수 있는 자리가 네. 있거든요. 호가가 좀 변하는 네, 호가가 있는 가격대들. 변하는 자리일 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여기 계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네. 아무래도 이런 내가 종목을 9,500원에 샀으면 10,000원에 팔아야지. 아,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9,900원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안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하나의 저항대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된다면 네. 윗꼬리가 자주 달리면서 한 3-4번 떨어지는 자리라든, 그리고 61선이라든 120선 이런 자리에서 뚫어내지 못하고 또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드렸었던 이런 딱 떨어지는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8,000원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네. 또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얘기해 드리는 거는 네. 바로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이제 기억이 조금씩 네. 나시죠?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이 매도는 제가 손절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해드렸으니까 그거의 토대로 제가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네. 예를 들어서 오. 한번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로 네. 빨리 보고 싶어요. 한번 쌤. 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의원 학생이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딱 저점이 잡히진 않았었던 상황인데, 네. 혹시나마 여기에 이제 저점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잡으면은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본다면
한 요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저점이 좀 높아진 거 좀 아니에요? 높아진 느낌은 좀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혹시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요 저점하고 그리고 요 저점하고 높아졌으니까 네.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두 번째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아까 저항대 찾기라고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그쵸? 네. 저항대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기는 저항대는 단기 저항대 찾기라고 단기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저항대 찾기. 네네. 아, 혹시나마 저는 여기서 찾으실 수 있으실 지금 것 찾은 같으세요? 것 같아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딱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그 부분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저 파란색 핸들이랑 빨간색 핸들이 같이 네, 거기. 여기. 네. 거기가 단기 저항대 아닐까?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네. 단기 저항대 찾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3번, 4번 나오다든, 네. 그렇죠? 예, 한 번 이야기해드렸고 두 번째 얘기해드렸었던 게 네. 61선, 110선을 맞고 네. 떨어지는지. 네. 근데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3만 원, 가격대가 12,000원 변하는. 가격대 네. 변하는 자리를 좀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이게 뭔가 차트에서 이제 두고 보니까 네네. 조금 더 이제 이제 이해가 보이세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위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보시는 거는 네. 지금 딱 보더라도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얼마 안 닿았어요. 왜? 얼마 안 닿아 있었던 상황이고 네. 이거보다 더한 저항 때는 포기쌤 혹시 3만 원짜리인가요? 그렇죠. 3만 원짜리죠. 네.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딱 네. 저항대로 맞고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좀 뚫어냈었던 상황이 보이더라도 다시 3만 원대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3만 원짜리가 저항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러면은 네. 저점을 높였고 저항대도 찾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매수하면 되는 거죠. 네.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 제일 중요한 매수 매수 포인트. 포인트. 과연 매수 포인트가 과연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해요? 61선을 뚫어내야 된다고 했죠. 네. 그쵸? 맞아요. 61선을 뚫어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뚫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 초록색 선이 61선인가요? 61선이죠. 예, 근데 네. 바로 강한 흐름이 좀 나오면서 저점을 아직까지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네. 61선을 뚫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신다면은 이런 저항대 밑에서 사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흐름을 좀 더 본다고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눌리는 자리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런 자리에서 아마 포인트를 잡으실 수도 있는 부분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으면은 이런 위에서 팔면 돼요, 사실상. 그쵸? 위에가 120선이 있다 보니까. 그쵸? 저 121선에서 저희가 터치를 하면은 저때를 익절하는 자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장기 네. 평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장기 평선을 뚫어내면 좋겠죠. 근데 점점 61선, 네네. 120선 흘러갈수록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뚫을 좋겠습니다. 힘이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보시는 거죠? 뚫어내면은 네. 상당히 더 시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이런 장기 이평선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을 잡힐 수 있는 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를 계속 61선을 어느 정도 좀 뚫어내려고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고 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네. 어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네. 이런 장기 평선이 도달을 할 때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열심히 뚫어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앞전에 있는다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61선이라든 120선이 올라가는 과정에 위에 있다라고 하게 네. 된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한 번이라든 두 번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매도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보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히림이란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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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히림이란 종목이 있었는데 네. 히림 한번 볼까요? 히림? 히림이 요 근래에 좀 움직임이 좀 좋았었던 오. 상황이었던 종목이긴 히림을 했어요. 어떻게 수익 매매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예,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저점을 좀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렇네요. 듯한 상황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잡히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눈여겨볼 만은 하죠. 아직까지 상황으로서는. 저점을 그래도 올려줬으니까 호기쌤이 말한 포인트. 네. 근데 저항대가 어딜까요? 저항대. 저항대, 예, 단기 저항대. 저항대를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단기 저항대가 어딜까요? 이번에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단기 저항대가 어딜까?
9,000원대 아닌가요? 오, 혹시? 네. 보시면은 네.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 딱 떨어지는 자리였고, 그리고 네. 지금 몇 번이에요? 한 계속 5, 6번? 한 번, 두 네. 번, 세 번, 네 번, 뭐 5번을 어느 정도 네. 계속 저항을 걸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가 개파락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개파락을 했을 때는 네. 이 앞에 있었던 저점 자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걸 보셔야 되는데 아.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호기쌤 저기서 만약에 네네. 두 번째 나오는 자리에서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접근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럴 때 잘 버텼으면 되는 건데 네. 이 앞쪽에 있었던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이 앞쪽에 있었던 6,960원 자리를 네. 이탈을 했다. 이 앞에 네. 있었던 네. 이 뒤에 있었던 저점이 그러면은 추세가 네.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고 아, 내려가는 저점을 추세. 높여가는 네. 추세가 아니고 저점을 내려올 수 낮춰가는.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은 절대 아. 매매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죠. 네. 이해됐습니까? 오, 네, 이해 완벽하게 네, 됐어요. 어유. 네. 네,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우리 월요일에 또 제가 네. 쪽집게 강의에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라든 유형별로 또 정리를 네. 해갖고 다시 네. 한번 강조해드릴 테니까 네. 절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항대를 찾았어요. 근데 찾았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저점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예, 거죠. 근데 호기쌤? 바로 네. 이제 어느 정도 버티는 이런 양봉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61선을 뚫을 때 어느 정도 네. 매수를 해보면 되겠죠. 초록색 선. 초록색 선이 네. 61선이니까 과연 어디까지 궁금한데요? 왔을까요? 네. 아직은 아직 안 왔고 아직 안 왔죠? 아직은 안 왔는데 이게 보면은 네. 오늘 뚫어내는 걸 보고 네. 오늘 올랐잖아요, 바로. 그쵸? 이게 11월 1일이었거든요. 11월 근데 1일. 호기쌤 네네. 궁금한 게 저희가 그 60일선 뚫어내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121선이 저희가 없죠. 매도인데 없죠. 없는데 거의 자리가 이거는 120선이 어디서 작용을 했냐면 이거 네. 보시면 120선이 이 밑에 있어요. 밑에. 에? 밑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으면 120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네. 팔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120선이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에 지지 라인으로 잡고 있었어요. 이게 또 아까는 저항이었는데 위에 있을 그러니까 때는 지지 라인으로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강한 매수세가 있는 120선이 위에 없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더 같아요? 잘 간다? 더 잘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막을 게 없다. 막을 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은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네. 이럴 때는 과연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럴 때는 그럼 위에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제 그러면 뭘 생각에는 봐야 돼요? 이게 혹시 없으면은 전에 졌죠? 뭐 전에 저점을 가장 보시는 게 좋겠지만 네. 사실상 이런 종목군들은 네. 일단은 제가 얘기했죠. 마음속으로 아니. 네. 아까 얘기해드렸었던 네. 저항대가 어디였어요? 아까 제가 10,000원, 뭐 9,000원 이런 가격대가 얘기했잖아요. 또 바뀌는 곳이요? 가격대가 바뀌는 네. 지금 9,220원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네. 10,000원까지 만 원에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10,000원. 그쵸? 또 정확하게 저 자리에서 또 예, 떨어지네요. 10,000원대. 왜 네.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10,0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0,000원에 파신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위에 없어서 18,000원까지 팔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지만 10,000원대 호가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위에 10,000원이 있어가지고 10,000원에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10,000원 밑에서 사야 됩니다. 호가가 바뀌어지니까. 네. 그래서 9,500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셔야 되고 네. 10,000원 부근만 되면 어느 정도 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금은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대가 너무 좀 짧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딱 3가지 오늘 강조해드렸던 거 저점을 높인다는 거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저항대 잘 찾으시고 세 번째는 매수하셨으면 꼭 손절 라인 찾으시고 그리고 익절을 할 때는 꼭 위에 120선이나 61선 확인하시면서 익절 라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쪽집게 강의에서 유형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함께
네. 매매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퍼펙트 스윙 호규쌤과 함께하는 과목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러니만큼 꽉꽉 채워서 수업 진행을 해주셨는데 전반부에는 저희가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저희가 수익 매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 참 단기 매매, 수익 매매 공부하는 거 너무 재미있는데 호규쌤과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족집게 과외 또 11월 한 달 동안 준비 중이시잖아요. 어떤 내용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방송을 5개월 동안 하면서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종목을 들고 있는 것도 걱정이시고 네. 종목을 뭘 살지도 파는데 걱정이고. 이제 이걸 파는 게 지금 맞는 건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별로 지수가 좀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종목 같은 경우에 정리하는 거라든 그리고 제가 오늘 요즘같이 수급이 좀 좋은 상황에서는 좀 들고 있으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11월 한 달 동안 하게 된다면 주식에 대한 상황이 좀 몸이 움츠려 있다는 것을 제가 어깨를 좀 필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호기쌤과 함께하는 11월 한 달 동안 무료 족집게 과외 진행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나오고요.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진행되는 호기쌤의 족집게 과외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금요일 1교시였습니다. 오늘은 퍼펙트 스윙 마지막 수업 날이었고요. 호기쌤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10분 뒤에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